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린 이음터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그림책 지도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하게 된 배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림책 고민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알아보기로 하셨죠. 네, 내용에 대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 속의 책 읽기 습관과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율해야 하는지 갈등 조율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책 읽기 습관의 궁금증,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한 페이지에서 넘어가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거나 반복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책을 읽다가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가만히 머물 때가 있어요. 아이가.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다가 이렇게 가만히 페이지에 머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 때가 있나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내용이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될 때 가만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장면을 펴놓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페이지에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텍스트나 그림들이 있을 때 정말 오랫동안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요? 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유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생략을 하시고 빨리 읽어야지, 넘겨야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보자 이렇게 유도를 하시거든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어머니가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아이가 대답을 해주면 좋고 대답을 안 해줄 경우에 어떻게 하냐,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넘기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보다는 아이에게 같이 머물러 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대답을 해준다면 해주는 이유가 있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아이에게 질문을 한 후에 돌아오는 답이 지금 당장 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며칠 뒤에 잠을 자다가 사실은 엄마 그때 하면서 답을 며칠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엄마는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다는 것은 조금 미뤄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에게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반복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 질문을 할 때와 질문이 많을 때 같이 다뤄볼 텐데요. 아이가 질문을 할 때, 네, 앞전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되돌려 주시고 아이가 생각해보고 아이가 느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아이가 호기심이 폭발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 엄마들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포털을 찾아서 검색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물어봐요. 엄마 모르겠는데? 엄마 찾아봐. 휴대폰한테 물어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내고 고민 끝에 아이에게 정말 훌륭한 독서 습관을 채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되고 의도된 그런 저의 목적이 있었죠. 아이가 이번에는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기회가 왔구나. 그래? 그래, 엄마 모르겠는데? 그러면 엄마가 찾아서 알려줄게. 그래서 일어나서 성큼성큼 다가가서 책꽂이에서 사전을 꺼냈어요. 사전에서 아이가 물어본 것을 찾아서 여기 있네 하고 같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볼 때 사전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 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어볼 때
엄마가, 아빠가 대답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찾아서 지식을 채워야 하는지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또 고민.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어요. 골고루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좋아하는 책만 읽어요, 아이들이. 정말 골고루 잘 읽고 예쁘게 성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가 한 가지의 종류의 책만 읽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그 심정이 100%는 아니지만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한참 정서가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해야 할 나이에 우리 집 큰 아이가 6살 때였나요? 백과사전 종류의 책만 보는 거예요. 물론 글을 알아서 읽는다기보다는 그림을 위주로 보기는 했지만 스토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감정이 메말랐나?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지나고 보니 어떤 시기가 지나면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같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림책 안에 있던 다른 곳으로 또 확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의 책을 다 읽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굉장히 어렵고 두꺼운 책들을 정말 많이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참 신기하게도 그분은 에세이, 소설, 시집 이런 거를 잘 안 읽으십니다. 네, 분야가 완전히 다르고 또 그분도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독을 하는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역시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20살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참 그 사회에 첫 나와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고 돈을 벌어야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때는 책을 이렇게 송린 이음트처럼 좋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책을 빌려서 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보았던 책들이 만화책이었어요. 네, 그것도 순정 만화도 아니고 이렇게 맨날 싸움하고 복수하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현실 속에서 싸움을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분야에 한 분야의 책만 왜 좋아할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남자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해요. 공룡의 특징이 뭘까요? 잡아먹어요. 힘이 세고. 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기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괴물, 공룡 이런 것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뻐지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주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하죠. 예쁜 옷도 갖고 싶고 여자 남자를 떠나서 여자아이가 공룡이나 자동차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한창 영유아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 집 조카가 있는데요. 네, 자동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여자아이인데 지나가는 차들에 다 타고 싶어 하고 안 태워주면 떼를 부리고 울기도 하고 그런 한참 격동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이가 다양한 책을 읽고 싶은데 항상 한 종류의 책만 고르고 이 책을 사달라고 하다 보니까 한 종류의 책만 집안에 쌓여 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공룡 종류의 책만 여러 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호기심이 해결이 되면 다른 분야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야로 확장이 되는 책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물고기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물고기를 왜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아이와 놀러를 가보면 시냇가가 있고 졸졸졸 흐르는 물이 있으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력을 보이면서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물고기를 잡겠다고 애를 쓰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물고기 관련된 책만 읽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자연관찰책이 처음에 시작이었어요. 자연관찰에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을 보고 나서 이제 엄마와 함께
책을 사러 가거나 도서관에 갈 때 물고기 관련된 책을 찾아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세밀화로 된 그림책을 또 사주었어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물고기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그림 정말 예쁘죠. 이 안에 펼쳐보면 정말 역동적인 연어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책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연어의 삶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물 물고기에서 이제 바다로 확장이 됐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나오는 백과사전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독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를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노는 중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중심으로 읽었겠죠. 여기 안에 돌고래를 좋아하게 되고 고래를 좋아하게 되고 또 확장해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알기 시작하게 돼요. 물어보죠. 이건 뭐야? 불가사리, 가오리, 거북이, 넙치, 해마 이런 것들을 또 알아가게 됩니다. 네, 아이가 궁금해할 때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나오는 창작동화,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이야기죠. 물고기 자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 물고기가 관계를 하는 그림책입니다. 무지개 물고기 워낙 유명한 그림책인데요. 여기 안에서 무지개 물고기가 따돌림을 당해요. 그랬을 때 너라면 이 무지개 비늘을 친구가 달라고 했을 때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럼 너 나눠줄 거야? 나는 나눠줄 거야.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모든 아이들이 이 친구를 따돌렸을 때 이 친구 마음이 어땠을까? 속상했을 것 같아. 이런 것들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엄마가 언니랑 이거 할 때 나는 정말 무지개 물고기처럼 마음이 그랬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 그림책을 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안데르센 동화집인데 이 아이가 안데르센을 알아서 관심을 보인 게 아니라 여기 바다가 나와요. 예, 표지에 바다가 나오고 바닷속에 물고기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사람처럼 생긴 물고기, 인어공주죠.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이제 인어공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인어공주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또 보게 됩니다. 인어공주 이야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인어공주를 어느 순간 그리기 시작해요. 인어공주를 수십 장 그리기 시작해요. 정말 인어공주를 많이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책은 그림책에서 텍스트 책으로 넘어가기 좋게 텍스트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아이에게 보여주었던 그림책인데요. 저항감이나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였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표지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바닷개가 있죠. 바다 생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그림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안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가 정말 잘 그려져 있어요. 네, 이 책은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책인데 정약용의 동생 흑산도에 기양살이 할 때 직접 그렸던 책입니다. 생물 백과사전 같은 그런 귀한 책이죠.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이태원이라는 분이 글을 썼기 때문에 약간의 기행문 형식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아이에게 몇 챕터를 읽어주었던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한 분야의 책만 좋아했을 때 어떻게 확장해 가고 다른 분야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냐, 이러한 것들은 그 안에서 호기심이 채워지다가 새로운 것을 자극받게 되면 또 다른 호기심을 옮겨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한 분야의 책만 읽는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는 고민 중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금 나이가 좀 있는 어린이들, 네, 초등, 중학년, 고학년 친구들 학습 만화 고민들 많으신데요. 질문을 꽤 많이 해주셨어요. 학습 만화 읽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학습 만화 어떠세요? 네, 좋을까요? 나쁠까요?
학습 만화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아이를 좀 이해하는데 먼저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떠실까 싶어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 없이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면 어려운 단어들이 있고 읽다가 앞에 한두 페이지 읽다가 어려우면 덮게 돼요.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맞지 않고 어려운 책은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과제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리포트를 제출해야 할 때는 억지로 읽어내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습 만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려운 내용은 조금씩 나오면서 인지 활동을 도와주고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유사하게 반복이 돼요. 어렵지 않죠. 새로운 책에 대한 낯설음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에 있어서 장벽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학습 만화는 지금 또래 관계에서 유행을 타고 있고 내가 관계 속에 들어있냐 이런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학습 만화를 떼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화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자전거를 타기를 시작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도 학습 만화를 중단하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딱지로 옮겨가거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또래 아이들과 관계에서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학습 만화에 있어서는 독서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만화가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쉬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날 저희 집 아이가 쿠키런 백과사전을 사달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한참 게임 속에 쿠키런 게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만나면 다 모여 앉아서 쿠키런 게임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쿠키런 안에 나오는 캐릭터의 어떤 정보, 파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책이었기 때문에 사준다는 게 되게 망설여졌어요. 예, 저도 이럴진데 부모님들께서 어떻겠어요? 네,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피카츄 백과사전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사줬습니다. 제가 펼쳐보니까 한 페이지마다 작은 몬스터들이 어떤 그 작은 몬스터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이들과 피카츄 놀이, 쿠키런을 하고 이와 관련된 책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 가지 책만 읽어도 괜찮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장을 휘리릭 넘기고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책을 한 권을 다 읽지 않고 휘리릭 다 보고 넘기면 아이가 왜 그런지 사실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이들마다 또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책을 휘리릭 넘겨야 할 때가 있어요. 넘길 때도 있고. 어떨 때 그러세요? 네. 내용이 궁금해서 대충 훑어보고 내가 이 책을 계속 읽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고요. 또 읽고 싶지 않을 때 정말 나 이 책 너무 싫어.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 휘리릭 이렇게 넘겨보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와 함께 마음을 탐색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책 읽는 거 말고 다른 것이 하고 싶은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온 건지, 아니면 다른 책을 읽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으로 놓여졌을 때 아이가 책에 어찌 보면 부모님이 봤을 때 무성의한 자세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잘 탐색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됐을 때 아이가 책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 질문을 해주신 부모님께 아이가 거의 대부분의 책을 이런 식으로 읽나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또 한 번은 다른 질문은 휘리릭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게 읽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건지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민, 아이가 이제 글을 다 알아요. 한글 공부도 다 했는데 혼자 안 읽으려고 해요. 읽기 독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집 아이는 혼자 잘도 읽던데 우리 아이는 꼭 엄마에게 찾아와서 읽어달라고 하네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자, 내가 글을 알고 있는데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할 때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엄마와 함께 읽고 싶다입니다. 엄마랑 함께 읽고 싶은데 책을 가지고 오면 그나마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진짜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채찍, 엄마와의 시간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읽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책을 읽을 줄 아는데도 계속 와서 읽어달라고 할 때 부모님들은 당연히 이제 혼자 읽어. 글 알잖아. 이제는 혼자 읽을 때도 됐어. 혼자 읽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까요? 네, 아이는 부모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엄마가 나를 싫어해. 엄마를 나를 거부해. 엄마에게 거절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이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더 심하게 매달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네,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는데요. 글을 알지만 책을 들고 왔을 때는 지금 엄마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 다뤄야 할 시간 약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먼저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보통 엄마가 혼자 읽어 라고 할 때는 엄마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것들. 그럴 때는 엄마 좀 이따 올게 라는 막연한 기다림보다 저기 시계를 바라보고 저기 큰 바늘이 12에 가면 그때 엄마가 와서 함께 할 거야. 기다려 줄 수 있지? 그러면 아이가 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줄 때 큰 바늘이 12에 갈 때까지 기다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훌륭하다, 착하다 이런 피드백 아닌 거 아시죠? 잘 기다렸네. 객관적인 피드백. 큰 바늘이 12에 갈 때까지 정말 잘 기다렸어. 고마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와 책을 읽을 때 또한 몇 시까지, 언제까지 책을 읽어줄 수 있는지도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이에게 뭔가 좀 못해준 것 같아서 주말에 정말 큰 맘 먹고 하루를 빼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주었습니다. 물론 밤에 너무 피곤해서 빨리빨리 자고 싶었죠. 그래서 일찍 자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자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집에 아이들과 똑같이 나 다 못 놀았어. 난 조금밖에 못 놀았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됩니다. 네, 이 말은 아이가 진짜 조금밖에 못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랑 더 놀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집집마다 다른 환경들이 있어서 아이의 욕구를 원하는 만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약속 시간을 10분이든 20분이든 정하셔서 그 시간 내에 놀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인지시키고 시간이 마무리되면 여기까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약속 시간을 같이 지키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처음에는 아이가 좀 저항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이러한 부분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제한을 해주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혼자 읽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의 마음도 같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고민은 형제가 많은 2자녀, 2자녀 이상 집안의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죠. 네, 동생의 참견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책 한 권 읽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형제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은 유치원 갔다 와서 시간차가 조금 있다고 해도 저녁 시간에 계속 함께 있게 되죠. 이 부분은 잠자리 독서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잠자리 독서인데요. 잠자리 독서 고민을 통합해서 같이 볼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활 습관이죠.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 아빠 일하러 가야 돼요. 아이의 욕구를 무한정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읽어달라고 해서 또 맞춰줬더니 아이도 못 일어나요. 유치원에 계속 지각하고 엄마도 회사 지각하고 이 고민이 있고 권수를 정해서 읽어주는 게 괜찮을까요? 자, 매일 밤 3권씩 읽고 자자.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된 건지 기준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충분히 읽어주는 것이 좋다는 글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답은 집집마다 다르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체력이 된다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좋은 육아서, 부모 지침서에 보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와닿을 정도로 내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러한 상황들과 규칙들은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르게 적용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책을 사달라는 대로 많이 사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처럼 그러한 것도 집안 사정, 우리 집 형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옆에서 또 먼저 읽겠다고 싸우고 막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어제는 형아가 선택한 그림책이었으니까 오늘은 내 그림책으로 읽을 테야. 네, 난리가 납니다. 잘 때마다. 엄마는 우아하게 아빠와 함께 외국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침대에서 다정하게 우아한 장면들을 상상했는데요. 저녁마다 난투극이 벌어져요. 이러한 갈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잠자리 독서는요. 많은 선행 연구에도 나와 있다시피 15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다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부담, 그리고 2권, 3권, 4권, 또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는 부담, 많은 시간을 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째, 우리가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야기 속으로 참 잘 빠져들어가요. 빨리 읽었을 때와 천천히 읽었을 때 이야기에 몰입하는 정도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 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자세가 편안한 방향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죄송한데 저는 체력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한 자세를 찾느라 여러 번의 자세를 바꾸고 또 여러 번의 순서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맞는 그림책을 나중에 찾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싸울 때 갈등 조율 부분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공평하게, 그리고 방법은 아이들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물론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제안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보고 안 되면 또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마가 계속 제공하다 보면 엄마는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그래서 그 짜증과 화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죠. 아이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좋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실패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성공할 거라는 기대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고 반드시 실패할 거야.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어 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아이들이 자율성, 자기 주도성, 그리고 책임성,
양보와 배려, 이러한 사회성을 익혀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리 독서에서 갈등 조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 지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독서와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른들은 내가 독서 하면 독서를 따로 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림책이 놀이라고 했잖아요. 이 놀이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독서 교육 따로, 생활 습관 교육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같이 가야 돼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그림책, 잠자리 그림책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그림책은 정답이 있어서 잘 때 이 그림책이 딱 이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저에게 맞는 그림책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림책은 아이가 어떤 책을 읽어도 잠을 잘 잔다면 상관이 없지만 좀 영향을 받는다면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흥분을 많이 일으키는 신나는 그림책, 그리고 무서운 그림책은 좀 피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낮에 읽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그림책들은 잔잔하고 서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네, 여기 표지에 보시면 표지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소년과 이렇게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어느 날 예쁜 강아지가 오게 돼요. 그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책이 굉장히 얇죠. 여기 안에 4가지 챕터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서 밤에 잘 때 15분이면 한 챕터 정도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다른 챕터를 읽고 또 이 아이들이 이 책을 좋아하면 다 읽었다 하더라도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 속에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이 책이 오늘의 책과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림책도 굉장히 따뜻하고 서정적인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안에 컬러가 없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사파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답장도 썼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무지하게 편지를 씁니다. 집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고요. 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네,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는 우체통을 만들게 됩니다. 배달도 하게 되고 글도 빨리 익힐 수 있게 되겠죠. 상호작용하고 편지 쓰는 즐거움을 주는 그림책입니다. 네, 이 그림책은 이 꼬마 곰돌이가 어떤 할머니의 가방을 줍고 주인을 찾아주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따뜻하고 재밌어요. 자, 이 그림책 아기 캥거루와 겁쟁이 토끼. 자, 아기 캥거루가 있고 겁쟁이 토끼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저는 겁쟁이 토끼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저를 닮아서 겁쟁이 토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주면 그 겁쟁이 토끼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입해서 정말 잘 들었거든요. 예, 다른 아이들은 다른 캐릭터에게 자기를 이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겁쟁이 토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우정을 쌓아가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도 이 얇은 책 안에 4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서 같이 읽어볼 수 나누어서 챕터별로 나눠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산버섯. 네, 여기도 생쥐 2마리의 우정을 그린 따뜻하고 조용하고 섬세한 그림책입니다. 네, 예쁜 아기자기한 칼라 그림책인데요. 되게 조용한 느낌을 주는 귀여운 그림책입니다. 이 책도 챕터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잘 때 15분 안에 한 챕터를 읽으실 수 있게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룡 도시락. 자, 공룡 도시락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책을 읽다가 아이에게 너는 공룡 도시락을 먹고 어떤 공룡으로 변신하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예쁜 그림책이고요. 이 그림책도 여러 가지 챕터로, 이 그림책도 한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챕터별로 나누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을 원서로 크기가 비슷해요. 원서로 똑같이 사서 영어 한 줄 읽고 한글 한 줄 읽고 이렇게 해서 영어 그림책으로 같이 읽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두꺼비와 함께. 네, 개구리와 두꺼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책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개구리가 나오고 두꺼비가 나오고 엄마가 읽어주니까 마냥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 된 이 아이들이 이 책을 다시 읽고서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읽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학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엄마와 함께 하면서 성장기까지 보관하면서 다시 읽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때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활동을 따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따라 합니다. 생활계획표 적어서 지우고 이런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 자, KT와 폭설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종류이죠. 이 책은 좀 커요. 이 그림책은 내용이 되게 잔잔하고 따뜻한 내용입니다. 물론 제설차예요. 눈을 치우는 차인데요. 이 그림책으로 굉장히 많은 놀이를 했었어요. 아이들과. 거실에 이불과 옷가지와 모자와 장갑을 다 깔아놓고 눈이 쌓였다고 가정을 하고 눈이 오는 날을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제설차야. 이 친구 이름이 KT거든요. KT가 돼서 눈을 치우는 놀이를 하면서 놀기도 했어요. 낮에 이렇게 놀면 잘 때 또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잠자리 동화책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밤에 책 읽어줄 때 책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얼굴에 탁 떨어뜨려서 눈물 찔끔하신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린 책 외에도 정말 많은 다른 책들을 읽어주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렇게 작은 책들로 사이즈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좀 체력적으로 덜 힘들고 얼굴에 떨어져도 아프지 않은 책들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맞는 책, 엄마에게 맞는 책,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책 같이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할 세 번째 주제, 갈등을 조율하고 규칙을 정하는 기술입니다. 네, 갈등을 조율하고 규칙을 정하는 기술. 갈등 조율의 기본은 대상을 이해한다. 그리고 존중한다. 긴 시간이 필요로 한다. 실천을 위한 핵심 기술들이 몇 가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등을 조율하면서 성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조율하면서 성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세대에 저희 또래의 어떤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등 조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하지마, 그만해, 울면 어때요? 그래, 계속 울어, 너 울고 싶은 만큼 울어, 이런 걸 들어본 적 없이 성장했어요. 뚝! 계속 울면 혼나고. 그런데 그런 걸 받아보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어떤 민주적인 삶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 갈등을 조율하는 기술을 알려줘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정말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갈등을 다루는 이 시간을 독서 시간에 포함한다. 갈등을 따로 다루고 독서는 독서대로 또 하면 아이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독서도 해야 되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아파도 힘들고 결국은 모두 다 짜증내고 울면서 잠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다루는 시간을 독서 시간에 포함하세요. 책을 더 읽는 것이 중요한지, 이 갈등을 가족 안에서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익혀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지 고민을 해보신다면 답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갈등을 조율하고 나면 아이가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을 시간을 넘겼다고 굉장히 짜증을 부리고 떼를 부려요. 처음에는 저항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공감하고 버텨주어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굉장히 잘해요. 시간 정하고 갈등 조율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잘 하시는데 아이가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하면 버티지 못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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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읽어줄게 이러다가 이제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상처가 되겠죠. 잘 버티려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 시간 넘겨서 속상하지. 엄마랑 많이 읽고 싶은데 그지? 엄마도 그래서 속상해. 너가 속상하니까 엄마도 속상해.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자야 할 시간이야. 싫어 싫어. 그래 싫은 마음 엄마 이해해. 그래도 자야 해 하고 단호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잘 버텨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버팀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시간이 되었구나. 엄마 자야 할 시간이에요. 먼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사회성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소중한 시간이 돼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아이가 나중에 초등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간다면 어떤 아이로 성장할까요?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네, 독서가 주는 큰 고마움도 있지만 엄마가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아이의 욕구와 감정 물어보기.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반드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저항이 끝나지가 않아요.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정말 조금 다쳤어요. 요만큼 다쳤어요. 근데 아이가 막 펑펑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죽어. 일어나. 괜찮아. 공감을 받지 못했죠. 아이는 조금 다쳤다 하더라도 자신이 넘어진 거에 대해서 아픔, 그리고 창피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으면 그 울음 끝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차라리 빨리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다친 데는 없니? 괜찮니? 이렇게 해야 그 울음이 짧아지죠. 그런 것처럼 욕구와 감정을 물어보고 인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이 아이가 많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다양한 발문법, 대화법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러면 옆에 있던 형제들이 가만히 안 있죠. 다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부모님이 사회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언권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다른 친구들은 경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을 다 끝낸 친구는 다른 형제의 이야기를 또 경청할 수 있도록 사회자 역할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아이가 욕구를 표현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가 표현한 욕구들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 너 어떻게 하고 싶니? 나 아이스크림 100개 먹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욕구를 인정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헷갈려요. 그래서 나 100개 먹고 싶어. 그러면 그럼 배탈 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받는 기분이 안 들겠죠. 아이스크림 100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었구나. 우와, 아이스크림 100개 먹고 싶었어? 그만큼 많이 먹고 싶었구나. 이렇게 욕구를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 100개 사줄 테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협박이죠, 협박. 네, 욕구는 아이한테 항상 옳아요. 네,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나는 제가 싫어. 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거친 표현을 하면 나쁜 말이야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은 조금 후에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싫어 그러면 와, 너 제가 싫을 만큼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욕구를 인정해 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아이들과의 관계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끼리, 친구 관계,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욕구와 바람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드시 엄마의 욕구도 표현하세요. 엄마의 마음도 함께 표현합니다. 엄마의 욕구와 감정을 잘 이렇게 공감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간혹 엄마의 욕구와 바람을 생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공평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엄마 것도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엄마에 대해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면 좀 중요한 사람들을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 조율할 때는 엄마의 욕구와 바람을 같이 표현해 주시고, 그러한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의 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엄마 거 표현하고, 이렇게 순서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잠자리 독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정말 아이들이 미숙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존중해주고, 또 실패를 예감하고 실패도 존중해주고, 또 다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많은 나날들을 걸치면서 우리 집에 맞는 독서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 규칙에 맞춰서 갈등을 조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갈등 조율이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책들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들도 많고. 네. 자, 이 그림책은 니코라는 꼬마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부모님이 되게 답답해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에게 처음에 지적을 하다가 나중에 다른 반응을 하면서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이 코믹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보시면 정말 좋은 책이고, 이 반응에 대해서 너는 이 아이가 왜 그런 거 같니?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림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그림책은 내 동생 싸게 팔아요. 그리고 심술쟁이 내 동생. 예. 아이가 하나 있을 때와 또 동생을 봤을 때 너무 다르죠. 큰아이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공평하게 준다고 해도 둘째 작은아이에게 손이 훨씬 더 많이 가죠. 보살핌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들이 어린아이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는데요. 그때 동생을 정말 밖에 내다 팔아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네, 책을 통해서 아이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해소가 된다면 엄마 그래도 파는 건 너무한 것 같아. 동생을 보호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의 숙제가 해결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없을 때 꼭 단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득키득 하면서. 네, 이 그림책은 제가 청소년 그림책 심리 프로그램 부모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림책인데요. 웃고는 있지만 울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눈물바다 경험하신 적 많으시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눈물바다를 이룬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닌데요. 나는 언제 눈물바다를 이루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로 던져주는 그림책인데, 책 내용은 되게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아이가 굉장히 서러운 모습을 잘 그려져 있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책은 정말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많이 났죠. 이 그림책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 화가 나는지 잘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내가 여기 빤히 있는데 엄마가 내 얘기를 막 해요. 엄마 친구에게. 엄마! 예, 애가 화를 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다 표현해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솝우화입니다. 진짜 둘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둘이 잘 지낼까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대답들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어떻게 하면 조율할 수 있는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이 그림책은 저는 이제 어른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텍스트보다는 서로 다른 얼굴이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있죠. 그림들이 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지금 갈등 관계에 놓여 있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좀 폭을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부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또 같이 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그림책은 제가 처음에 그림책 작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림이 다소 미술 전공한 사람의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그 책 출간한 그림책이고요. 이 그림책은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심리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과 아이가 이제 글쓰기 싫다고 싫어요 하기 싫어요 막 이럴 때 선생님이 이 아이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풀어주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사실 부모님들께서 연필로 줄 그어가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아끼지 말고 팍팍 노트처럼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내용이고 여기도 대화를 하면 뭔가 해결이 돼 그런 내용이겠죠. 이 아이가 구구단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예, 왜 구구단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어하게 됐는지 엄마가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아이의 마음을 끌어내서 다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게 되는지 대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끼지 말고 형광펜 그어가면서 말 따라 해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책,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대화법, 강의 이런 것도 몇 주 차에 걸쳐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나 좀 더 해보고 싶다, 송린이염터에 신청해서 뭔가를 또 해야지, 이렇게 해보시는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모도 처음이고 아이도 인생의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출발이 너무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 과정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다. 이만큼 하고 있으면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송린이음터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까지 해주시면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새롭게 또 인사드리고 내용도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